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아빠 미소가 나왔던 그런 커플인데, 물론 결과적으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두 분을 보면 그냥 왠지 그냥 웃음이 났어. 그냥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처음에 첫날 그 떡튀순 그 심야의 데이트에서는 그냥 안타까움이 가득하긴 했었죠. 실은 이제 상철님이 너무 긴장해 있었기도 했었고, 근데 이 두 분이 그 신혼살림을 차렸었잖아요. 신혼살림을 어떻게 보면 가상 신혼생활을 잠깐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지막 데이트를 하는 순간까지 실은 굉장히 응원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좀 힘들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두 사람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좀 길었다면 조금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뭐 그런 그냥 혼자만의 그런 뭐 일종의 기대죠. 뭐 이건 뭐 분석으로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나의 감정이 말하는 거지 뭐. 왠지 두 분 다 되게 좋은 분들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상철 씨가 굉장히 진중하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집에서도 이제 영자 씨가 뭘 하려고 할 때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차분함을 보였으면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근데 이제 원래 상철 씨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차분한 사람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정숙 씨를 대하는 걸 봐도 훨씬 더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상철 씨가 영자 씨에게 이성적인 떨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성적 떨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성적 떨림인지 아닌지를 잘 캐치해내지 못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영자 씨는 상대적으로 여유롭죠. 근데 영자 씨가 그럼 원래 여유롭고 그렇게 차분한 사람이냐? 여유롭고 차분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비교군을 이제 영호 씨와 데이트를 할 때로 잡으면 지금 상철 씨에게는 좀 이성적 호감이 거의 없는 상태이긴 하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특히나 영자 씨는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 남자로서 귀여운 면이 있네, 매력적인 면이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영자 씨가 그 전에 짝사랑했던 사람을 그냥 좀 유추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어른스럽고, 그리고 아마 비슷한 분야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영자 씨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일 외적인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을 짝사랑할 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자기의 일에 오랫동안 가치를 뒀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좀 비슷한 분야의 사람이고, 그리고 영자 씨의 말로는 이제 그분이라고 굉장히 이제 극존칭을 쓰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거나, 뭐 나이가 비슷하고 하더라도 좀 태도에서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래서 좀 어른 같아 보이는 그런 면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영자 씨는 여전히 그런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겠죠. 뭐 외적인 이런 걸 떠나서 좀 차분하고 좀 어른스럽고 이제 그런 사람, 영자 씨는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끌려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호 씨였죠. 좀 무게감 있고 어른스럽고, 나이를 떠나서 지금 이번에 나온 그 6명 남자 출연자들을 다 봐도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은 영호 씨밖에 없죠. 영호 씨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근데 영자 씨가 보는 영호 씨의 장점은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 씨도 좀 성숙한 그런 면이 얼핏 보이지만, 영수 씨는 약간 좀 자기 세계가 있는 좀 사차원 느낌이 나. 영호 씨는 좀 어른스럽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주변을 보살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물론 감각이나 이런 게 좀 예민해서 그런 부분은 나는 솔렛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날카로운 면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영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호 씨의 그런 감각이 예민한 부분도 아마 장점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자 씨가 나는 나를 리드하는 사람이 좋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건 모든 걸 나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죠. 영자 씨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좀 매력이 없게 느껴지겠지. 그리고 차분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한다 그랬으면 그래요, 맛있겠네요. 그리고 나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거나 아니면 뭐 물을 따른다거나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실은 영자님이 봤을 때 뭐 이 말 한마디로 매력을 느끼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영자님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끌려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장점 3가지 물었을 때, 물론 장점을 3가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영자 씨가 가진 장점은 많으니까. 근데 장점 3가지 말해봐 했을 때 뻔뻔한데?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어쩌면 영자님 같은 사람은 이게 빵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차라리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그렇다고 어디서 누가 물어봤을 때 뻔뻔한데 하지 마세요. 이건 먹히는 사람이니까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리고 뻔뻔한데 했으면 거기서 뻔뻔한데 하고 인상 팍 쓰면서 그러면 안 돼. 뻔뻔한데 해놓고 빵 터진 다음에 자 그래도 3개 한번 말해볼까요? 이러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는 너무 굉장히 세련된 언행과 그리고 숨은 그 뜨거운 열정이 보인다. 마치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난 주인공 같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채색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핑크. 그리고 세 번째는 뻔뻔함. 이런 되게 다시 수미상관으로 마무리하는 거지. 좀 너무 좀 상대를 좀 들었다 놨다는 면이 있지만. 그리고 영자 씨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변화무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좀 생각도 차분하고 생각이 깊고 그리고 변화가 느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가 이렇게 선호하던 그런 유형의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상철 씨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마 만나보지 못했을 타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철 씨 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너무 많이 만나봤어. 실은 상철 씨 같은 유형의 사람, 나랑 정말 너무너무 친한 친구도 있고 상철 씨랑 되게 닮은 그 친구도 연애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어쨌건. 그러니까 근데 그건 또 내가 IT 분야에 또 한 발을 걸치고 있어 그런 거잖아요. 공대 출신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쪽이니까 상철 씨 같은 캐릭터가 거의 없잖아요. 예체능 쪽이 이 말이 세야 되거든. 이게 참 내 친구들 중에도 이제 화가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화가들이에요. 이제 그 중에 근데 국문학과가 있어. 그 친구는 뭘 하냐면 그 팀에서 작품이 있으면 거기에 옆에다가 이제 그 의미를 쓰는 거야. 물론 그 작품의 의미를 담으면서 만들긴 하지. 근데 이제 그걸 써줄 때 꽃이라고 불러주면 그 때문에 꽃이 되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센 의미가 붙는 거죠. 물론 이제 영자 씨가 그 말이 막 센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예체능에서 상철 씨처럼 이렇게 담백하게 말을 하면 조금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좀 이렇게 말이 좀 적더라도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이제 결과물 내서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으면 뭐 말을 잘 못하고 뭐 버벅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수준이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말이 센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IT는 그런 거 없거든. IT는 말이 세다고 뭐 코딩에서 버그가 잡아지는 거 아니거든. 좀 뭐 그런 차이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자 씨가 상철 씨를 계속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네, 아 이런 면도 있네 그러면서 서서히 약간 상며들면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자 씨는 영자 씨대로 주변에 남자가 많을 거고 상철 씨는 상철 씨대로 그런 시간을 갖기에는 현실적인 뭐 좀 무리가 있죠. 솔로 나라의 시간은 또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니까 모쏠 특집에 있던 이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됐다 보니까 이게 쉽게 뭔가 마음을 열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좀 딴 기수에 비해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만나보고 했으면 아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대화해보자 이랬을 텐데 다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오히려 이제 영자님은 좀 상철 씨와 너무 다른 사람을 짝사랑을 했고 또 여기 와서 영훈님을 또 짝사랑하는 것처럼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건 영훈님의 사랑이 깊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그 과거의 짝사랑과 오버랩이 되면서 아마 좀 슬픔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상철 씨와의 관계가 진전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외식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그 영자님이 원래 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날은 이제 비 맞으면서 다 같이 뛴 날이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좀 먹고 싶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상철 씨의 차를 타고 가는데 상철 씨의 차가 뭐 저는 이렇게 뭐 이런 이 차를 보고 무슨 차인지 구분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작고 실용적인 느낌이 정말 너무 상철 씨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았어. 이런 뭔가 겉으로 허세 전혀 없이 딱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하는 그 담백한 상철 씨의 삶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차로서 뭔가 자아를 표현하는 마음이 없잖아. 차는 딱 출퇴근하는 용도다. 딱 이런 게 차에서 보여가지고 그러면서도 색색하는 좀 특이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나 자신은 좀 평범해도 조금 좀 재밌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은 있지 않을까? 그런 그냥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담요랑 쿠션을 드립니다. 이게 차를 타서 바로 이제 담요와 쿠션을 챙겨줘요. 절대 상철 씨가 직접 할 것 같지 않은 핑크색 담요와 핑크색 쿠션. 그래서 솔로 날에 오려고 지금 이 쿠션하고 담요를 산 거죠. 근데 이제 정말 다행히 그 상철 씨가 모범 시민으로 뽑히면서 이거를 이제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 모범 시민으로 선정된 걸 보니까 와 상철 씨는 진짜 정말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더라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남아서 그렇게 긴 시간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몸에 뱄구나. 그런 선함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만점이 아니라 학부까지 만점이라면서요. 굉장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그런 성실함을 좀 보이고 있죠. 아마 나는 솔로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은 연락을 받을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쿠션은 뒤에 있었는데 영자 씨가 이제 이 쿠션 봐도 돼요 하면서 쿠션을 꺼내서 유심히 보다가 되게 러블리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자 씨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농담처럼 영자 씨의 장점 물어볼 때 무채색인 줄 알았는데 뭐 핑크 이렇게 농담을 했잖아요. 이게 나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근데 영자 씨한테는 통하는 농담이야. 왜 제가 영자 씨한테 그 말을 하려고 나 지금 농담을 이렇게 또 해설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영자 씨가 처음 등장할 때 물론 여기 이제 일러스트에는 있구나. 이 일러스트에서 보면 핑크색으로 맞춰 있거든요. 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있고. 그런데 이 영자 씨의 표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담백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저 핑크가 있는데 저 핑크를 표현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냥 좀 담백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나오는 이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무채색 같고 그냥 좀 밋밋한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핑크 같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저런 걸 러블리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여기에서 영자 씨의 기분이 조금 더 좋아졌거든요. 이 전날 물론 신혼 그 순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상철 씨의 모습을 보면서 영자 씨가 생각하는 그런 남성적인 매력은 없지만 이 사람은 그냥 뼛속 깊이 배려심이 있고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담백하고 솔직한 사람이 있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네? 뭐 속된 말로 뭐 이빨이 센 척 전혀 하려 하지 않고 그런 거 전혀 없고 이런 사람이 있네라는 인상을 받았을 거거든요. 재밌네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요소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런 자기가 좋아하는 색감이잖아요. 영자 씨한테는. 그러니까 저걸 이제 러블리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슴에 꼭 안고 갑니다. 데이트권 써줘서 배부르게 먹고 떠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최종 선택 이런 거 떠나서 내일 이제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방송 떠나서라고. 그때 이제 영자 씨가 한번 부탁해요라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차마 거절을 못해서 하는 말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흔쾌히 그냥 한번 부탁해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상철 씨가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나를 이성적 호감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상철이라는 인물이 주는 신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광수 씨도 상철 씨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보면 광수 씨도 영철 씨한테 혼나고 상철 씨한테 약간 하소연하는 느낌이잖아요. 식당으로 왔는데 깜짝 놀랐어. 횟집에서 삼겹살 수육을 줘. 이거는 뭐 너무 최고죠.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그런 집을 가셨더라고요. 콩나물이라는 말에도 이제 영자 씨가 그 뒷말을 더 듣고 싶어서 콩나물이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영자 씨가 상철 씨에 대해서 확실히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다는 게 막 웃기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흥미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나와 다른 면이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다, 새롭다. 이제 그런 신선한 느낌을 받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영자 씨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피봇이지. 그 전환이죠. 영자 씨가 지금까지 이상형으로 생각해왔고 굉장히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그런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스며드는,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좀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 장면에서는 상철 씨가 굉장히 말을 잘했거든요. 뭐 우아하게 느껴져가지고 가까이 못 다가갈 것 같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솔직히 그랬다.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철 씨의 굉장히 매력이죠. 그래서 뭐 왜 떨리지? 뭐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가 이러면서 상철 씨가 좀 돌려서 나는 당신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실은 영자 씨가 약간 이제 뭐지? 라고 하면서 슬쩍 모른 척해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긴가민가 해요. 저는 그래서 상철 씨는 뭐 영자 씨를 선택할 거는 거의 확실하죠. 뭐 한 번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떡듀션 데이트를 했던 그 순간 이후로 뭐 상철 씨는 계속 영자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저는 영자 씨의 마음도 상철 씨한테 좀 흔들리나 싶으면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런데 영자님이 상철 씨를 안 고르겠구나라고 제가 속으로 이제 확신했던 순간은 뭐 좀 늦은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이었냐면 영자 씨가 상철 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던 순간이에요. 이제 가끔 데이트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영자 씨 같은 성격은 실은 약자에게 좀 연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물론 상철 씨가 약자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미안함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받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철 씨가 자기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그게 내가 이 사람을 고르지 않을 건데,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만드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철 씨가 나쁜 사람이다, 별로다. 그러면 뭐 안 들어요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마음은 안 가. 그럼 마음 미안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줘? 그럼 마음이 진짜 불편하지. 그래서 내가 그냥 데려다주고 오는 거야.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한 거야. 그래서 저걸 보고 지금 영자 씨는 마음에 부담이 있구나. 거절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순간에 했어요. 그래서 실은 뭐 눈치가 더 빠르신 분은 더 진작했겠지만 저는 그래도 영자 씨의 마음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은 이 장면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지라도 뭐 매력이 좀 더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뭐 좀 더 알아가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의외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소개팅에서 이 사람이 그냥 좀 이성적으로 매력은 없는데 사람은 좋아. 사람은 좋고 나한테 참 좋게 이렇게 뭔가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냥 뭐라도 사줘서 보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상담에서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영자 씨가 상철 씨를 데려다 주죠. 그리고 혹시라도 좀 이성적 호감이 올라서 나도 한번 데려다 주고 싶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상대를 데려다 주고 들어가는 순간에 살짝 멈춰 있다 갑니다. 바로 돌아서지 않아. 여기서는 영자 씨가 바로 돌아서는 걸 봐서는 좀 마음에 부담이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자 씨가 마지막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 선택을 하지 않고 좀 상철 씨가 적극적이고 행동력이 있었다면 좀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 근데 만약 이게 시간이 길었다면 이 정도 표현으로 뭐 기회가 있었을 거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철 씨는 더 적극적이고 행동력을 보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랬다면 지금 영자 씨가 보고 있는 저런 상철 씨의 매력은 없었겠죠. 상철 씨는 훨씬 더 성실한 사람이거든. 내 마음이 10이라면 10인가? 확인하고 10만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자 씨가 상철 씨를 보고 재밌어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 부분 때문에 여기서 행동력을 더 바랄 순 없어. 근데 물론 이제 상철 씨가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그 영자 씨 앞에서 이렇게 약간 안절부절 못했던 그런 모습은 이제 안 보였을 수는 있겠죠. 그게 없었다면 조금 더 저 행동력이 있게 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주었던 두 분인데 이렇게 또 떠나보내게 됐네요. 두 분 다 되게 응원하는 분들이었고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솔로 이야기는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